노믹과 함께하는 사업보고서 제5편 코스메카 코리아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화장품 제조업체로서 코스맥스, 한국콜마와 함께 국내 3대 OEM 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K뷰티의 선봉대인 코스메카 코리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화장품 산업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코비드19의 피해를 많이 받은 업종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죠. 왜냐면 우리 모두 마스크를 열심히 쓰면서 얼굴을 가렸으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화장품 산업은 가파른 성장세 이면에 중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여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중국이 OEM 분야에선 90% 이상 한국을 쫓아왔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다 쫓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OEM이란 주문자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형을 개발하고 디자인을 제공받아 상표를 부착한 완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와 다르게 ODM은 독자적인 제조사의 연구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전 과정의 서비스를 실현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ODM이 좀 더 높은 기술력과 기본적인 연구 개발 실적이 받쳐줘야 진행할 수 있는 반면 OEM은 주문자의 스펙과 요구사항을 철저히 반영하여 주문자의 상표를 붙여서 내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러한 OEM 방식 부문에서 국내에서 상당히 강한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중국 기업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여 OEM 시장에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산업의 현황이 차트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을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주봉상의 차트인데요. 이 차트상에서 볼 때 코로나 리스크 발생했을 시 무려 5,5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2만원 근처까지 상승을 했고 다시 조정기에 돌입하면서 12,800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가격이었던 49,300원의 회복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심지어 3만원대 회복도 아직까지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수치와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차트가 못생겼다, 현재 차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재무 차트와 기업의 실적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재무 차트상으로 봤을 때 2020년도에 매출액 3,391억 원, 영업이익 99억 원, ROE 2.04%, 유동비율 105.91%, 유보율 2,329.94%, 자산 총계 3,590억, 자기자본 비율 48.07%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PBR, 즉 주가의 저평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상으로 볼 때 현재 주가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기업 실적 분석표를 봤을 때 현재 PBR은 대략 1.0배, 즉 주가가 기업의 가치와 거의 동일하게 일치되어 있는 구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메카만 이런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OEM 3대 업체 중 하나인 한국콜마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즉 화장품 제조 관련 업체들이 대략 PBR 1배에 근접을 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위기와 공포가 가득해 있는 화장품 산업, 우리의 관심 종목과 투자 대상에서 지워버려야만 할까요? 저는 오히려 이러한 위기감과 공포감이 투자자 모두에게 만연해 있을 때가 진짜 그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해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제 사견이니 투자에 참조만 하시길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리 싸다고 해도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즉 투자에 흥미를 느끼게 할 만한 요소를 갖고 있지 않은 기업에 무턱대고 투자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근거를 한번 사업보고서에서 찾아볼까 합니다. 과연
이 기업이 우리가 투자를 하도록 만들지 아니면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지를요. 현재 화장품 산업의 트렌드입니다. 화장품 업계는 비건, 유기농 화장품 등 친환경 컨셉트의 화장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다양한 인디 브랜드들의 약진, 화장품 구매자들의 까다로워진 선택 기준, 미세먼지 차단 등의 기능성 효과를 지닌 상품의 개발, 마지막으로 남성용 화장품 시장의 확대 등이 기회로 여겨지는 여러 포인트들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친환경적 요소의 강화, 소비자들이 건강에 유해한 케미컬 제품을 꺼린다는 점, 그리고 남성용 화장품 시장의 성장성, 이 세 가지는 앞으로 화장품 섹터가 더 뜨거워질 거라는 우리의 투자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중국의 거센 도전이 OEM 업계를 위협하고 있긴 하지만 높은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ODM 수준까지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에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이 부분을 강화하여 초격차를 벌릴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러한 초격차를 벌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대표이사의 변경, 유상증자의 발행, 신주 인수권 부사채의 발행, 그리고 횡령 및 배임 이슈들에 있어서 매우 깨끗한 회사입니다. 단 한 가지,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2018년도에 나왔던 공시가 있었는데요. 2018년도 6월에 200억 원가량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공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21년 3분기 분기 보고서 상에서 모두 조기에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공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기본적인 리스크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디테일한 숫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 실적입니다. 큰 숫자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죠. 내수는 1745억 원가량, 수출은 1646억 원가량이 됩니다. 내수와 수출의 비중이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입니다. 또한 생산 능력의 변동치를 보면 국내 법인의 기초 화장품 생산 능력치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색조보다 더 많은 기술력과 높은 품질 수준을 요구하는 기초 화장품 부분의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이 능력치 변화서 알 수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 이러한 생산 능력 확대에 걸맞는 실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회사의 통찰력을 보았을 때 투자하시는 분들에겐 꽤나 흡족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연구개발 실적을 살펴보면 매해마다 꾸준히 다양한 연구 실적 그리고 특허를 등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모습은 미래를 위해 코스메카 코리아가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실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소비자 품평단인 메카프렌즈의 도입을 통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통구조의 분석, 법적 규제의 검토에서 출하 과정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글로벌 토털 서비스인 OGM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젠 OEM, ODM을 뛰어넘어 한 차원 더 높은 시장을 바라보겠다는 코스메카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일봉 차트를 한번 보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일봉 차트인데요. 아직은 거래량도 좀 부족하고 배열도 역배열상이고 아직까지 마음에 들진 않네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 하지만 진짜 큰 수익은 못생긴 차트에서 나온다는 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밋의 귀로 읽는 사업보고서 제5편 코스메카 코리아를 살펴보았는데요. 위기감 가득했던 화장품 업계 2022년
2023년, 아니 앞으로는 더더욱 쭉 잘 되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세요.